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력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8조 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는 20조 원에서 30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가를 비롯한 LNG 등 주요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도매 가격은 지난 4월 기준 킬로와트 시당 202.1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전력 정산 대금도 제대로 못 쳐서 그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사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 개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이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는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전은 해외 사업 구조 조정, 지분 부동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지금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구 사회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 간의 이제 에너지 거래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거나 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번 몇 달 버틴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옛날처럼 돌아갈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2020년 이미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킬로와트 시당 분기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원까지, 연간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간 6차례 이루어진 요금 조정에서 인상 요인이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이는 2020년 12월 도입 당시 직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전은 조정요금 결정 때마다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매번 물가 자극 등을 우려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막혔습니다. 전기 요금은 시장으로 보내되 그 규제는 요금 규제는 전문화된 규제기관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제 요금에 대한 개입보다는 비가격적인 그런 에너지 복지 수단들, 주택 단열을 통해서 이제 난방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시장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급등하는 원료 가격에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기 소비 구조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이 55%로 절반을 넘고 집에서 쓰는 주택용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용 전기 가격은 2019년 기준 1kW 시당 9.5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22번째입니다. 16.4센트인 일본이나 14.6센트인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용 전기 가격은 더 싼 편으로 1kW 시당 10.2센트에 불과해 OECD 37개국 중 36위,
최하위권입니다. 33.4센트인 독일이나 25.4센트인 일본, 13센트인 미국보다도 쌉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0%는 높여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만회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다면 한 20% 정도는 올려주고 나머지 30%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만회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물가 관리 목적으로 총괄 원가주의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좀 정상화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에 연동을 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모든 산업체와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요금 현실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구조와 요금 체계에 시장 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는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면은 이 요금 변동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대용량 수용가가 원전과 계약해서 원전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인다면은 이렇게 지금 화석연료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정 부분 나는 뭐 재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 나는 뭐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 결정을 한다면은 전기 요금 변동이 생겼을 적에 국민 수용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 독점 구조인 전기 시장에 시장 논리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전의 적자도 문제이고 소비자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에는 단순히 원가 문제만을 따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도 감안해야 할 텐데 일단 전기요금 동결로 당장의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판단하면 더 공공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 결국은 국민이 메워야 하는 구멍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문제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사안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빚만 남긴다면 우리 세대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감당할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세대에도 살만한 환경을 남겨놓기 위해선 현실에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더 효율적인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선도국인 독일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이런 투자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전기요금의 절반가량은 세금과 기후변화 부담금입니다. 독일의 전기 발전 단가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전기요금이 3배가량 비싼 이유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전까지 전기 생산에는 화석에너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유럽 선도국들은 최근 시험대에 섰습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온 취약성이 이번에 에너지 대란을 초래한 것인데요. 가스 등 화석 에너지의 필요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수급이 용이한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이
전쟁의 여파로 겪는 에너지 대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이슈로 한 물가 상승률이 몇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 시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서 전성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4만 3천여 개 기업들의 한 해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7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제조업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어려움을 간신히 넘기는 와중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업들의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회사들마다 생산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La situazione per noi è abbastanza preoccupante. Da un lato abbiamo un aumento dei costi dello stabilimento legati al fatto che l'energia costa di più e quindi si riflette su tutto il percorso produttivo all'interno del nostro stabilimento, ma soprattutto per i nostri clienti.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올해 370억 유로, 약 50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5배 이상 많은 겁니다. 에너지 대국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그 여파는 유럽의 산업과 민간 부문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We will have to pay this energy at a very high price due to all this sanction, this political decision. It's really a negative context for doing business. 설상가상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그 보복으로 루브라 결제 원칙을 내세워 폴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자국산 에너지 공급을 막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난방과 전기, 산업용 에너지의 90%를 천연가스로 충당하는데 이 중 약 4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경제가 입은 충격은 물가 상승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로 뛰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스페인도 3월 물가 상승률이 9.8%로 3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5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38.3%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유럽 각국은 앞다퉈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앞으로 5년간 내야 하는 전기요금에서 500파운드를 깎아주기로 했고 프랑스는 전기요금 인상을 4%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통근자 등에게 45억 유로 상당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스페인은 연료 가격을 리터당 20센트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연금 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전기요금 인상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을 약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지난 4월 연료와 전기요금 관련 상승률이 10.8%를 기록했습니다. E io credo che per cercare di risolvere questo problema non c'è che altra soluzione che ritornare a discutere con i russi in merito al tipo di contratti, cioè il prezzo del gas deve ritornare a essere calcolato in base al. 유럽 각국은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간신히 버티더라도 올겨울 난방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제조업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것이고 유럽 경제는 더 불리한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합뉴스 전성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부채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손실을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몫입니다. 전기요금 문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낳을 텐데 우리 사회는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까요?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